과연 이 지금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기현 판사한테 뭐 휴대폰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각종 뭐 카드 결제 내역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지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2명의 변호사로부터 카드 결제 내역 제대로 받았을까요? 저는 그런 각종 물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뭐 추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미 지기현 판사가 휴대폰을 교체하는 정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관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5월 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은 시점상 의심을 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법관이 뭔가를 숨기고 싶었다면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최신 기종은 포렌식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해본 법관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 샤오미 레드미 노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거든요. 포렌식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걸로 보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법, 지기현 1차 직접 결제,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우리가 직접 이 윤리감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나왔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 모습이었었죠. 이런 룸살롱에 봐라. 이런 룸살롱에 여기 딱 찍지 않았느냐. 여기가 여기다라고 하면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징계 사유 없다. 쉽게 얘기해서 무혐의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왜? 기사로 다시 가봅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 동석자는 이 지기현 판사의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근무할 때 15년 전 같이 하던 사법연수생 또 공익법무관이었다. 그런데 각각 법조 경력으로 따질 때 후배다. 그래서 법조 선배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홀로 내려와서 일하는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친해졌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지기현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을 해서 후배들을 사줬었고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그 정도 사이다. 그리고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 부장판사 일행이 횟집에서 이 1시간 정도 1차를 가졌다. 비용은 15만 5천 원. 이것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이 감사 결과 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여기에요. 1차 모임 돈 낸 거. 근데 돈은 본인이 냈지만 어쨌거나 이해 당사자끼리 만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단 2차를 갔다고 해도 2차에서 그냥 이 한두 잔만 마시고 나오고 이 두 사람만 남아서 술을 먹었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결제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판을, 둘 다 변호사인데 두 사람의 재판을 10년 동안 맡은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재판으로도 엮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도 지기현 판사가 내고 재판도 엮이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 없어요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얘기인 거거든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죠. 대법원 입장에서 제대로 된 그런 감사를 진행했는지가 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과연 이 지금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기현 판사한테 뭐 휴대폰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각종 뭐 카드 결제 내역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지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2명의 변호사로부터 카드 결제 내역 제대로 받았을까요? 저는 그런 각종 물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뭐 추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미 지기현 판사가 휴대폰을 교체하는 정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관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과연 지기현 판사가 단순한 그런 술자리였을 것인가 아니면 접대였을 것인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제대로 조사했는지 좀 의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대법원에서 사실 이거 무혐의로 봐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실의 이 정의찬 정무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지난 5월 지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십시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네, 지금 얘기는 이거죠. 보겠습니다. 대법 주기현 판사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다는 결론에 이어 제보자 20여 차례 룸살롱 비용을 내줬다라고 말을 했다. 회원제 룸살롱이었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법원은 2023년 8월 9일 회먹은 날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20번이 넘게 여기 말고 회원제 룸살롱에 가서 돈을 다 내가 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최초 제보자 불러서 조사했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조사를 했으니까 저런 결론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를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법원이 감사 결과가 만약에 공수처 수사 결과 및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재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결과와 상반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4, 5개월 동안 신중에 신중을 기울인 끝에 조사 결과를 내놨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의혹 제기가 오히려 상당히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민주당은 그동안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법무부 장관을 음해했었죠. 그리고 근거도 없는 사인회동 가짜뉴스, 여태까지 근거를 추가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사진 석장을 가지고 법관을 좌표 찍어서 공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보를 받았노라고 나온 저 정의찬 씨는 어떤 분입니까? 젊었을 때 그 가짜 대학생을 프락치로 의심해서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적격 인정했다가 그 적격 판정이 번복된 적도 있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기념재단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가 그것도 사퇴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젊어서는 생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지금 또다시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분입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그 직위원 부장판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데 네. 그것은 제가 뒤에서 왜 부당한 의혹 제기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지금 얘기 자체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뭐 추가적인 근거가 별다르게 없지 않느냐. 대법원이 괜히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공수처 수사로 이게 뒤집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대법원에 큰 부메랑으로 올 텐데 허투루 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한 이 정의찬 정무실장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또 개인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휴대전화 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석 달 새 2차례 직위원 수상한 휴대폰 교체. 네.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 3달 사이, 석 달 사이에 휴대전화를 2번이나 바꿨더라라는 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청구하던 당일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인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 만에 3달밖에 안 쓴 휴대폰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이 윤종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겁니다. 휴대전화를 3달 동안 2번 교체했어요 라는 건데 언제 교체를 했느냐. 먼저 첫 번째 교체했을 때 2025년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그날 오후 3시 23분에 기존에 쓰던 갤럭시 S10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이 기기를 변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 변경하고 잠깐 한 6분 뒤에 다시 원래 갤럭시 S10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 이튿날 새벽 5시에 완전히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꿨다. 여기서 휴대전화를 한번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2월 5일 새벽 5시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한 달 뒤쯤 3월 7일, 8일 상간에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바꾼 거고요. 2월 5일에 바꿨는데 두 번째 언제 바꿨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에 대략 한 3달 뒤쯤에 다시 한번 바꿨다. 요 날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요 날 이 민주당이 이 접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바로 이틀 뒤에 이거 요 날 바꾼 게 아니라 요 날 이틀 뒤에 요 날 바꾼 거죠. 5월 16일에 오후 4시 2분에 기존의 이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 요걸로 좀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분 안 돼서 다시 또 바꿨다가 이틀 뒤에 이 5월 18일 새벽 5시 19분에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이렇게 또 다시 바꿨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뀐 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휴대전화가 바뀐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접대 의혹에 대해서 다음 날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라는 해명이 나왔다라는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일단 처음에 쓰던 갤럭시 S10은 6년 쓰던 거를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뭐 6년 쓰던 전화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2월 초에 바꿨는데 3달 뒤에 3월에 샤오미로 왜 또 바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황정화 의원실에서 통신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것은 매우 내밀한 개인정보입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개별 통신사가 저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줘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원실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 언론이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휴대전화 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2월 4일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당일이다. 이걸 자꾸 부각하는데요. 네. 세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2월 4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저 갤럭시 S25가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월 4일 당일이 사전 예약된 분들에게 순차 배송해서 순차 개통이 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사전 예약했나 보죠. 그렇게 해서 최신 기종으로 바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국회의원실에서요. 저렇게 최신 기종으로 바꿨으면 그 출시일이 언제인지 이런 건 좀 따져보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 더. 저 오후 3시 23분에 유심을 깨웠다고 하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 그날 최초 보도된 게요. 네. 아시아투데이가 오후 2시 26분에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통신사는 2시 32분에 뉴스원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저 때는 종합민원실에서 재판부로 서면도 올라오기 전인데 계속 뉴스만 보고 있다가 구속 취소 청구 속보가 뜨니까 나 휴대전화 바꿔야지 하면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휴대전화 사와서 1시간 내에 유심 끼웠다는 겁니까? 이건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유심을 잠시 5분 정도 끼웠다가 다시 원래의 기기로 돌아가는 건 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통을 해서 되는지 보고 그다음 아직 데이터 다 못 옮겼으니까 그날의 일상을 생활하는 동안에는 원래 쓰던 기종으로 생활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마치 휴대전화를 엄청나게 자주 교체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쉽사리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은 시점상 의심을 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법관이 뭔가를 숨기고 싶었다면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최신 기종은 포렌식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해본 법관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 샤오미 레드미 노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거든요. 포렌식 쉽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걸로 보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 휴대전화 바꾸고 수상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진짜 뭔가를 감추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애플로 바꿨겠지. 안드로이드 기반의 샤오미로 바꿨겠느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휴대전화 바꾼 건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이게 예약 신청을 받았다가 2월 4일 날 받아서 그날 그날 연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이게 누구랑 논의한 정황을 숨기려고 하려면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바꾸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석방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그냥 예약한 거 물건 받아서 바로 지금 이 유심 교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기현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혀 전례 없는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구속을 취소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6년 만에 휴대폰 교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휴대폰을 유심칩을 갈아 끼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심칩을 그렇게 갈아 끼운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심칩을 특별하게 갈아 끼운 것 자체가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보에 관련돼서 뭐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석 달 만에 휴대폰을 바꾼 건 더욱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6년 동안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사용을 하다가 돌연 갑자기 3개월 만에 또다시 새로운 휴대폰을 교체한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이라든가 이렇게 보안이 잘 되는 휴대폰으로 교체했으면 더욱더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휴대폰 자체를 바꾸면서 모든 정보가 상실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 달 뒤에 새로운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 자체는 지기현 판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